도대체 왜 누구는 부모를 닮고 누구는 정반대로 살까요? 오늘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이 잔혹한 복사 기능의 실체와 그 복사기를 박살내버린 상위 30% 사람들의 뇌 해킹 비법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거울 속 당신의 표정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화가 났을 때 물건을 집어던지는 손짓, 작은 실수에도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날선 폭언, 현실을 회피하고 방구석에 누워 술만 마시는 그 무기력한 뒷모습까지. 나는 절대 죽어도 내 부모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수천 번 수만 번을 다짐하며 이빨을 꽉 깨물었는데 어느새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던 바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시나요? 흔히들 말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요. 하지만 오늘 심리 엑스파일은 이 끔찍한 현상을 유전자나 운명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지옥 같은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생물학적 저주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부모와는 정반대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다음 세대로 되물림되는 현상을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왜 부모의 나쁜 점을 스펀지처럼 흡수할까요?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의 그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을 아십니까? 어른이 보보라는 인형을 발로 짓밟고 때리는 폭력적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방금 본 어른과 완벽하게 똑같은 폭력을 인형에게 가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어른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뇌에게 부모는 신이자 세계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밥상을 엎고 서로를 저주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의 이성적인 자아는 공포에 떨지만 아이의 무의식적인 뇌는 살기 위해 그 생존 방식을 아무런 필터 없이 뇌의 신경망에 새겨버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화가 날 때는 저렇게 물건을 던지고 남을 공격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뇌가 스스로 악마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이의 뇌는 물리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극한의 스트레스가 닥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학대 초기에는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아이는 항상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는 과민 상태가 되죠. 하지만 폭언과 폭력이 끝없이 반복되며 이 시스템이 혹사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깨닫습니다. 어차피 내가 발버둥 쳐도 저 거대한 부모를 이길 수 없다.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간 내 귀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결국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코르티솔 시스템의 스위치를 아예 정지시켜버립니다. 스위치가 꺼진 뇌, 이때부터 당신은 슬픔도 분노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긴장이나 불안을 넘어 극도의 무기력증과 우울에 빠진 채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그저 부모가 했던 실패한 인생의 궤적을 멍하니 따라 걷는 감정의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예상을 뒤엎는 돌연변이들이 존재합니다. 매일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평생 아내와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헌신적인 남자.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며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자. 그 지옥 같은 늪에서 이들은 대체 어떻게 뇌를 개조한 것일까요?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레콩트는 부모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은 사춘기 무렵 뇌 속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의식의 결단을 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절대 죽어도 내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겠다. 일반적인 뇌는 부모의 행동을 정답으로 다운로드한다면 이들의 뇌는 부모의 존재 자체를 거대한 오답노트로 규정해버립니다. 부모를 닮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의식적으로 정반대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수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간섭하는 부모를 보며 나는 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알코올에 의존하는 부모를 보며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는 식이죠. 이것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가고자 하는 가장 쉽고 익숙한 내리막길을 거부하고 강제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뚫어버리는 처절한 뇌 수술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의문이 남습니다. 왜 누구의 뇌는 부모를 닮아가고 누구의 뇌는 상수의 모델을 발동시켜 부모와 정반대로 살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 역사상 위대한 연구로 꼽히는 에미 웨너와 루스 스미스의 40년에 걸친 하와이 카우아이도 추적조사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당시 카우아이도는 주민 대부분이 지독한 가난, 질병, 알코올 중독에 고통받던 생지옥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곳에서 태어난 700명의 신생아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예상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다수는 약물 남용이나 범죄 등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소름 돋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도 무려 약 30%의 아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이혼율도 낮았고 어떤 법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30%의 돌연변이들을 구원한 단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어느 순간 나를 끝까지 믿어준 단 한 명의 어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유치원 선생님, 이웃사람, 스포츠클럽 코치 등 그게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른 한 명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의 뇌는 벼락을 맞은 듯 깨어납니다. 아, 세상에는 우리 부모와 다른 삶의 방식도 있구나. 세상에는 이런 좋은 관계도 존재하구나. 단 한 명의 어른이 보여준 그 온기가 아이의 뇌 속에 전혀 새로운 세상의 모델을 학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작은 데이터 하나가 부모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거대한 방어막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는 저를 믿어준 멘토나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저는 부모와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도 잘 생기지 않는데 영원히 과거에 사로잡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심리 엑스파일이 당신의 뇌를 직접 해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레이프 스트렌발 연구진이 진행한 기괴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 재소자들과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테스트를 실시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학생들은 거짓말의 65%를 알아차렸지만 재소자들은 무려 90%를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는 타인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눈치채는 셈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세계라는 외부에서 발견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기꾼은 세상에서 사기를 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을 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끔찍했던 과거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돌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당신은 남들보다 일찍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걸핏하면 싸우셨나요? 그래서 당신은 가정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적에 무관심했나요?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은 레몬과 같습니다. 너무 시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쥐어짜서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피해로만 두지 않고 당신을 강하게 만든 무기로 긍정적인 재해석을 하는 순간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확률은 기적처럼 높아집니다. 그래도 당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독일 최고의 자기개발 멘토 마르틴 베를레는 뇌의 치명적인 오류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당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기절했고 당신이 유일한 탑승객이라 직접 비행기를 몰아야 합니다. 이때 공포감과 함께 내가 과연 죽지 않고 착륙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뇌의 사고 회로를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변경시킵시오. 우리는 흔히 의욕이 있어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마르틴 베를레가 제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효과다 입증된 2분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수킬로미터를 뛰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일단 운동복을 입고 딱 2분 동안만 달리십시오. 두꺼운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 10쪽을 다짐하지 말고 딱 2분 동안만 책을 읽고 덮으십시오. 의욕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딱 2분만 움직여 당신의 죽어버린 뇌 엔진에 시동을 거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면 책과 심리상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새로운 삶을 배우면 됩니다. 오래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인디언 추장이 어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속에는 선을 대표하는 놀프와 악을 대표하는 두 마리의 놀프가 싸우고 있단다.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떤 놀프가 이기는데요? 추장이 대답합니다. 그건 당연히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준 쪽이 이긴단다. 당신의 뇌 속에도 부모가 물려준 낡고 부서진 과거의 회로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상수의 모델이라는 희망의 회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어느 놀프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부모와 똑같은 괴물이 될지 아니면 완벽하게 새로운 진화를 이뤄낼 돌연변이가 될지는 오직 오늘 당신이 내딛는 2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